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으로 촉발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내일이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에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유 원내대표 역시 의총 결정에 따를 것을 밝혔는데요. 열흘 넘게 전국을 달군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양수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가장 큰 정치권의 화두겠죠.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인데요. 이 문제 짚기 전에 어제 열렸던 국회 본회의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두 분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쪽짜리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족수 미달을 통한 국회법 제의를 이제 부결시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이제 투표를 안 하고 퇴장을 했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왜 참여를 안 하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 나머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항의의 표시로 또 퇴장을 해서 60개 법안에 대해서 결국은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죠. 국민의 대표로서 서로 국회에서 합의하는 모양새를 표결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깊게 들어가 보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청이 아주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없었고, 그다음에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국회법을 제의했는데 이게 가결된다 그러면은 당청 관계라든지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법 제의와 사실은 민생 법안을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발목 잡기로 좀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치관계법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해서 그 의사를 밝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합의 처리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합의 처리로서 어떤 국회의 힘이라든지 국회의 체면, 위신 같은 것들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국회가 되지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추가 경정 예산 처리하는 거 야당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박창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웃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여든 야든 이제까지 국민들한테 투표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은 돌아가면서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에게 1억이 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보좌진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됩니다. 제2투표에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90여 명이 이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을 던졌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해명도 없이 불참한다? 글쎄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정치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반면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 어저께 61개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날치기 아니거든요. 야당이 이미 합의한 거예요. 61개 법안, 민생 법안이니까 통과시켜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야당이 아무리 기분 나쁘고 또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여당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면 당연히 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면 표결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여든 야든 정치적인 이유와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투표 참여하라고 할지 참 내년 총선 우습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추경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어저께 서로 표결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경 처리가 잘 될까?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추경 예산안이라는 게 지금 11조 8천억입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 그 돈 다
빚내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금 빌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예. 이런 자존심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이번 추경이 메르스와 그다음에 가뭄 때문에 추경을 한다 그러는데 네. 정작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3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을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사실 내용은 얘기되지 않고 지금 뭐 국회법 제2표결에 참여했니 안 했니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표결 만약에 국회에서 잘 논의가 안 된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거야말로 직무유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국민들이 뭘 답답해야 하는지 예. 지금 싸우는 것도 좋지만 정말 가뭄과 메르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예. 그리고 경기를 갖다가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꼭 SOC에다가 수조원 투여하는 건지 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가 저는 승자라고 보고요. 예. 여든 야든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추경 내용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이는데 어제의 모습을 보면 좀 잘 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어쨌든 어제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관심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겠죠. 내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 또 유 원내대표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는데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까요? 그럼요. 사실 원래 가장 좋은 그림은 어제 국회법이 자동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본회의 직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예. 살신성인이라든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좀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예. 아직까지 사퇴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 의총이 소집이 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의총을 열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의총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 지금 최고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을 내일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네. 사퇴 권고를 결의하는 어떤 방향성을 이미 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더 안고 가다가는 새누리당의 내홍이 더 깊어져서 당에 큰 상처가 되고 네. 내년 총선이라든지 다음 대선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원내대표 그 사퇴 결의안을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처음에 집중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표결이 있는 것이 의총의 대개의 수순인데 네. 김무성 대표는 되도록이면 집중 토론을 통해서 예. 사퇴 권고 결의안을 뭐 이렇게 좀 가결받는 식으로 예. 하고 표결에는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결에 들어가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하면서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는 그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결의안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권고한다 그래서 역시 사퇴를 결정하는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진퇴 여부를 놓고 표결을 하지 않고 결의안을 가지고 표결을 한다는 거, 이 차원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끝까지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배려하는구나. 예. 이런 속내를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이죠. 내일 이제 의총이 열리게 되는데 분위기상 비박계가 반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비박계는 사실 두 부류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친이 친박이 좀 우리가 크게 분류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친박이 집권을 하고 나서 분화를 시작하면서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지는데 비박에는 친이계에서 내려온 비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친박에서 넘어온 그 친박계성 비박이 있는데 예. 김무성 대표의 뜻을 아마 친박계성 비박들은 아마 다 따를 것 같고요. 예. 아마도 과거 친이계 쪽에서 내려온 비박들은 좀 반대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친박계성 비박과 친박의 숫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예. 큰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요. 초선이나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워낙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성명서까지 나올 정도로 네. 반발을 했었는데 내일 움직임이 없을까요? 재선 의원 20여 명이 성명까지 내면서 이제 네. 좀 반발을 했었죠. 그런데 6월 25일 날 사실 이것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예. 찬반 양론이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0여일 이상의 숙성 기간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주말에 지역구를 내려가서 지역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의 사퇴를 반대하는 여론이 좀 높은 것 같죠. 예. 그런데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의원의 거취를 묻는 데에는 사퇴하라가 사퇴하지 말라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접한 국회의원들이 와서 결국 그 뜻에 점점 동조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와 파트너였지 않습니까? 런닝메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 원내대표로 지금 1순위로 거론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철 의원도 사퇴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고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최측근인 김세현 의원도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걸로 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그런 그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당내 내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비박계 어떤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네, 의원총회가 열린다라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막장 드라마 보여주겠다고 의원총회 여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일단 어저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이 국회법 제2표결에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청와대의 어떤 그 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의총이 열리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물론 이미 막장이었지만 국민들 앞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은요. 누가 친박이고 누가 비박인지를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숫자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것만큼 곤란한 상황은 없거든요. 당장 내년 공천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지역구의 강경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이라든지 또는 비판하는 지지층에게 자기가 어느 입장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미 분위기는 정리가 다 됐는데 자신이 공고안까지 지금 내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나 믿고 따라와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주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요. 유승민 대표가 뭐 표결까지 간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좀 상처를 덜 입고 하게끔 김무성 대표가 좀 나름 신경 쓴다고 썼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이미 상처가 너덜너덜해졌죠.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퇴냐 아니냐 이제 과정상의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본질적으로 제가 결의안의 제목을 좀 봤어요.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유승민 원내대표면 내가 이 자리를 놓지 않게 되면 말이죠. 마치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대통령 이 정권의 성공을 마치 그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여겨지게 이름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사퇴를 하든 사퇴를 하지 않든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는 불명예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실 그 법안이 제의해서 그것이 이제 자동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사실은 좀 걸맞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어제 사퇴했어야지 지금 되는 것다. 사실 그래서 버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약간의 압박성 결의안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사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당과 청와대 모두에게 좋다라는 이미지를 이미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참 해안이다. 이번에 뭐 안을 잘 만들었다. 뭐 머리를 잘 썼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어쨌든 당청 관계의 어떤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서 이렇게 좀 당을 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달게 사전에 달아놓음으로써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 이건 사실 불명예죠. 뭐 사실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다 불명예스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인지도를 굉장히 많이 높였고요. 그다음에 소신 있고 원칙 있는 정신이라는 것도 좀 알려졌고요. 결국에는 의총을 통해서 물러나긴 하겠지만 이번에 상당히 소신과 원칙의 정신으로 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좀 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 본회의 직후에 아마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 사퇴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 나중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 행보에 표를 줄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사실은 뭐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늦지 않나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의총 이후에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에 어떤 정치적 입지, 향후 입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누가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사퇴 결의안이라 참 그 말 속에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했는데 유승민 의원 혼자 통과시킨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들도 동의했고 자신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리자니 이거 가지고는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가 또 정부가 불편해하니까 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만 내려와 주세요라고 하는 참 그 제목 안에 그 말이 다 녹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몸값을 올리고 뭐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이름을 올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권 이 정부의 이 성공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새누리당의 방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음에 공천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아마도 또 한 번 이 판이 바뀌는 경우가 올 거고요. 유승민 대표는 당분간은 좀 물밑으로 가라앉겠지만 언젠가 다음 총선 대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는 또다시 아마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당 지도부 체제에서 결의안 채택할 거다.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이거 표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표결로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밍아웃 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이나 아니면은 새누리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다 부담이라 이거죠. 그렇죠. 다 부담이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고민하고 걱정해주는 여당 내의 의원들도 거기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유승민 원내대표 어쨌든 둘 중 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다. 뭐 정치적 실익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양쪽 다 이거 상처 입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 행보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꼭 마이너스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향식 곡처럼 오픈 프라이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아마 현역 의원들의 교체를 위해서 교체 지수 적용을 통한 현역 의원들의 한 20, 30% 정도 물갈이를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새누리당 영남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에 많이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전략 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대구 TK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정치이긴 했지만 전국적인 정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수도권의 전략 지역,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에 도전을 한다면 유승민 의원 충분히 가능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데서 승리를 하고 나면은 큰 싸움에 이긴 장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더 나은 진일보한 정치를 꿈꿀 수 있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여당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사실 원내대표가 보호해주고 협조하고 지지해줘야 될 원내대표가 사실 공격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일들이 대통령,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을 상당히 현저히 떨어뜨린 그 상황이 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막 일부 좀 성급한 언론에서는 조기 레임 등 이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통령의 건재함, 그다음에 청와대의 여당은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그 공감대, 그 공감대 형성에 성공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다시 생긴다. 그렇게 따지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국정 장악력이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지금의 어떤 여권의 내홍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태로 일단락 될 것이냐.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계파 갈등이 촉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와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작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뭐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사퇴 얘기가 나온 거는요. 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계속 이어가는 문제,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친박과 비박 간의 이 공천 경쟁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이런 일은 아마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누가 승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승패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은 청와대와 여당이 뭔 짓을 해도요. 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야당이 그 나머지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있는데 지금 뭐 아무리 청와대가 또는 여당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그래도 예. 그거를 주도해갈 지금 야권에 그 리더십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뭐 청와대가 원했던 국정 장악력 메르스 물 건너갔죠. 가뭄 민심이 어느 정도 좀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예. 성공한 거죠. 아까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몸값을 올렸습니다. 예. 여기서 바보된 거는 야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둘이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정치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이번에 최고의 패배자는 야당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튼 뭐 정치, 그러니까 국회에 계신 분들이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요즘에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